안녕하세요. 마찬가지, 교보 정권에서도, 이번 2023,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 참석한 후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최근 연구 동향에서, 유럽 류마티스 학회 창간기에서 교보 정권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램시메스시의 마켓 쉐어 확대 배경, 우리 악템나, 임상, 그리고 시밀러 출시 이후 유럽 TNF 시장 알파제, JAK 억제제, 요거는 조금 출시가 예정된 자가면역 질환치료제에서 기업적으로 셀트리온, 램시메스시의 이유 있는 성장에서 레포트가 나온 부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했다라고 하네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셀트리온이 제공한 항공, 숙박 등의 비용으로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현황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한다. 셀트리온의 램시메스시 마켓 쉐어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병원 방문 주기를 IV 제형 처방 시 3개월에서 SC 제형으로 전환 시 1년까지 늘려 환자 투약 경험을 개선했다. 요게 병원과 환자 모두 윈윈이죠. SC 제형은 임상적 반응률의 중요한 변수인 혈중 약물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ADA 형성이 적어 IV 제형에 비해 효능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임상 자료에서 나왔죠. IV 제형보다 SC 제형이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셀트리온의 CTP47 악템나 SC의 일상 결과도 확인했고, 동등성 모두 그 유효성 모두 입증했던 사항이었고, 올해 임상 3상 모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런칭 이후 해당 성분 시장 빠르게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달리무밥, 인플렉시맙 시밥, 그리고 에트너셉트 등 TNF 알파 억제제 시장,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력, 시밀러 제품 수, 출시 시점에 따라 가격과 양,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서 아달리무밥 같은 경우에 그죠. 아까 다울투자증권에서 그렇고 하나투자증권 레포트도 보셨다시피 전체 유플라이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인플렉시맙 Q 성장이 P 하락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또한 성장하고 있다. 유플라이마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미국 아달리무밥 시장은 7월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아달리무밥과 같은 PBM 제품은 의사보다는 PBM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머시 베네핏, PBM 등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PBM 등재 여부, 미국 시장 80% 차지하고 있는 3대 PBM 말씀을 드렸죠.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CVS 케어마크, 그리고 옵텀 RX 요 3개가 80%, 바이오시밀러 2-3개 정도를 순호 요약품으로 등재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 우스테키누밥, 스텔라라 시밀러 미국 시장은 2024년부터 형성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 신약 특허 인정 자체가 내년까지 연장이 되었죠. 2024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출시 5월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하는 시밀러 제품 등의 수도 6종으로 비교적 적고 셀트리온 CTP4상 임상을 마치고 전월달 5월달에 EMA의 품목 허가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램시메스시의 마켓 쉐어 확대 배경, SC 제형 투약 시 혈중 약물 농도를 높여 관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병원 방문 주기가 연장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아까 IV 처방 시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 병원 방문이 필요한 반면 SC 처방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병원과 환자 모두 윈윈 부분이고 효과도 훨씬 더 좋은 사항이죠. IV 대비해서 효능 개선 또한 확인이 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유럽에서 마켓 쉐어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마찬가지 그 결과 부분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인플렉시마 SC 효능, 아까 요거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우리 램시메스시 같은 경우에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기존의 아달리무밥, 에트나셉트보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 TNF 알파 시장에서 또 강직성 척추염, 적응증 확대가 됨에 따라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잠재력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템나 일상 결과 발표에서 악템나 시밀러 개발 순항 중 임상 1상에서 동등성 유효성 모두 좋은 결과를 나왔고, 일단은
올해 임상 3상 모두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경쟁사 카비와 바이오테라가 있는 부분인데 요게 조금 FDA 승인 경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 경험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충분히 후발주자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악템나, 로슈, 오리지널이고 셀트리온 CTP47 올해 3상 종료 및 품목허가 신청 목표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비랑 바이오테라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사항입니다. 시밀러 출시 이후 유럽 TNF 억제제 시장의 변화에서 시밀러 출시 이후 TNF 억제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2013년 유럽 최초의 단일 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승인받은 뒤 현재까지 총 39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EMA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다. 그리고 피보탈 입상에서 증명이 되었던 비열등성 지난 10년 동안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입증이 되었으며 이러한 실증 데이터와 함께 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럽의 아달리무밥 시장 말 그대로 볼륨도 64% 증가하고 있고 매출 또한 마찬가지 4.7% 그죠? 말 그대로 가격 인하에 대한 매출 감소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럽의 인플렉시바 마찬가지 볼륨 39% 증가했고 그리고 전체 매출 14%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매출 자체는 인플렉시밥 시장도 그렇고 아달리무밥 시장도 그렇고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JAK 억제제는 여전히 높은 상업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우리는 조금 관련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가 예정된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에서 악템나 시밀러 개발 순항 중이다. 아까 보셨던 대로 임상 1상 확인했고 임상 3상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스테기누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암젠과 존슨앤존슨 특허 합의로 2024년 내 미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셀트리온은 2023년 5월 현재 EMA의 품목 허가를 해놓은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텔라라가 아니었죠. 아일리아 부분. 아달리무밥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공개한 향후 계획 전망에서 셀트리온 요거 5월달 레포트에 나왔던 사항이었죠. 23년 5월에서 6월 PBM 등재 제품이 정해질 것이다. 제품 매출은 3분기부터 인식을 기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 하드리마 이거 고농도 부분이고 알보텍 현재 FDA 제출 일정은 미정입니다. 일부에서는 6월 28일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산도즈가 일단은 없네요. 산도즈가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에러스 유심리 85% 공격적인 가격 인하 암젠 55% 가격 인하했지만 그죠? 말 그대로 초도 물량 때문에 조금 그나마 좀 나았던 부분 전체 매출 부분 상으로는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미라 시밀러 관련 업데이트에서 휴미라 시밀러 출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도 중요한 화두다. 1분기 컨콜에서도 유관 제약사들이 휴미라 시밀러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에브비사 오리지널 예상 매출치를 2023년 1월에 제시한 117억 달러에서 4월에 135억 달러로 소폭 상향했다. 기존 예상보다는 휴미라 오리지널 제품의 매출이 보다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암젠이 실패를 했죠. 또한 에브비 다수의 휴미라 시밀러 제품에도 새로운 기존 자가면역 질환에서 휴미라 쪽에서 빠지는 매출을 다른 쪽에서 커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암젠 여기 큰 적은 없고요.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 시기 임박했다. 이것도 글로벌 매출 12조 원대 시장. 블록버스터죠. 작년 매출이 그죠 24조 원대라고 하는데 12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24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블록버스터 23년 96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메가 블록버스터 약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밀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당연히 셀트리온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텔라라 개발 리스트 오리지널 존슨앤존슨 그리고 알보텍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 포미콘, 암젠 등이 있습니다. 알보텍이 우리보다 조금 빠르죠. 2023년 1월달 FDA와 2월달 EMA에 허가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쯤에 FDA와 EMA 승인 기대한다라고 하네요. 삼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우리 셀트리온, EMA에 5월달 허가 신청했죠. 그리고 나머지 포미콘, 암젠 등이 또 있습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경쟁사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셀트리온 목표주가 24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램시메스시의 이유 있는 성장이다 라고 하면서 5월달 나온 목표가 24만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 투자 의견 목표주가 24만원 유지한다. 이번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동사의 파이프라인 중 램시메스시 제형의 장점 확인했고, 악템나 시밀러 임상 1상 결과 확인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밀러 산업 동향 및 경쟁사 개발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 램시메스시의 성장 근거. 램시메스시의 마켓 쉐어 2013년 1분기 유럽 인플렉시맙 시장의 16%까지 확대했다. 확대 배경은 환자의 개선된 편의성과 IV 제형 대비해서 개선된 효능.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IV 처방 시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 병원 방문이 필요한 반면 SC 처방 시 1년에 한 번 정도만 병원에 방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SC 제형 시 투약 시 혈중 약물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ADA 양성 비율은 낮게 유지되어 주요 임상평가 지표 등이 IV 제형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플렉시맙 시장 TNF-알파 억제제 중에서도 성장하는 시장으로 램시메스시의 마켓 확대는 셀트리온의 실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그죠. 아까 계속 적응정도 확대가 되고 전체 TNF-알파 억제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으로 런칭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추가적인 매출 기여를 기대할 만하다. 특허가 또 2037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악템나 시밀러 성공적 개발 기대한다 해서 임상 1상 결과 좋은 결과 나왔고, 올해 3상 모두 마무리를 하고 허가 신청 올해 들어가는 사항이죠.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 쪽이랑 더 빠른 부분 캅이랑 테라가 있지만 큰 이슈 사항은 아니다.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셀트리온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6,400억에 영업이익 8,3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월달 나온 레포트 부분이랑은 똑같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램시메스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